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어제부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국정감사이자 실질적인 첫 번째 정식 국정감사였던 만큼 국민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오늘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신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최고위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20일 동안 이어졌던 국정감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제 국감이 끝나니까 각 당에서는 국감에 대한 총평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왔어요. 어느 정도 결실이 좀 나왔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민주평화당에서는 점수를 좀 짜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병헌 원내대표가 한 65점 정도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글쎄요, 장병헌 대표께서 왜 그렇게 점수를 짜게 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17분의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고요.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제 비교섭단체로서 양당의 의원회의 그 대결이나 경쟁 과정에서 균형추, 무게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떤 선택이나 판단이 어떤 의회의 어떤 뜻을 모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에 고용세습, 유치원 비리 또 사법농단 이런 부분들이 이슈였는데 예. 고용세습 문제에서는 국정조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저희들이 힘을 보탰다고 보고 또 사법농단은 그 특별재판부 구성 같은 그런 부분에서 힘을 보탰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들 독자적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에 농촌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그렇죠. 점에서 예. 쌀값 목표제 24만 원 정도는 받아야겠다. 네. 항공기에 한 300원 정도는 받아야겠다 하는 게 공론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부동산 가격 문제에 있어서 그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런 부분도 이슈화했고 일부는 또 정부의 약속을 받아낸 게 있었고요. 저희 문화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계 체육계의 적폐청산 문제, 네. 좀 머뭇거리 이제 좀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해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민주평화당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의원님께서는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한 7, 80점은 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65점보다는 훨씬 더 높은 네. 7, 80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텐데 네.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곳곳에 좀 만연해 있는 비리와 문제점들이 폭로가 됐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감에서 그 대한 에어로빅 연맹 이 에어로빅 연맹이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과 심판들의 연봉을 착복을 했다, 빼돌렸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도 이제 저희 문화체육위원회에 이제 대한체육회 감사, 대한체육회 내에 종목별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나라의 어떤 정부의 돈을 많이 갖다 쓰는 곳들인데요. 그래서 체육회 산하단체들이 파벌 싸움 또 비리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이 예, 참 잊을만 많아요. 하면 워낙 많이 근데 터져나왔죠. 이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대한 에어로빅 연맹에서 예. 에어로빅 협회라고 하는 유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수들 통장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네. 그쪽 급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갈 급여들을 일부를 한 4, 50%만 선수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협회에서 아마 다른 용도들이 있었겠죠. 네. 써서 이렇게 착복하는 형태가 되는데 또 심판 비용도 그렇게 하고 그건 아주 후진적인 비리 형태고 그래서 지적을 했고 체육회에서 또 문체부에서 바로 진상 조사를 들어가겠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예. 그런 비리들은 정말 아주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네. 당장 그 좀 제도도 바꾸고 시스템도 좀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좀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피해 선수들, 심판들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심판들이 그런 피해를 입은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에게 제보가 온 것은 한 그 대표 선수였는데요. 예. 거기에 참여한 대표 선수들이 대부분이 그런
조건이었던 게 아닌가. 예. 협회에 통장을 맡기는 게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그런 관행들이 오랫동안 좀 누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연봉은 정말 우리 선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연봉을 빼돌렸다, 착복을 했다라는 게 참 충격적인데. 설사 그 비용을 협회 운영비나 대회 참가비로 썼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지. 그 말씀하신 피와 땀으로 얻은 그 연봉 급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좀 네.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광주, 이 광주에 위치해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한 문제도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네. 문체부하고 아시아 문화전당하고 이번에 그 임의 조건부로 승인이 난 전당 주변의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8년 전에 이미 됐는데 갑자기 지금 8년 후에 축소를 요청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제 지역구의 일이기도 하고 예. 2005년도에 이제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도 주변 3개의 도로를 확장하는 걸 워낙 큰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네. 도로를 정비하는 걸로 합의가 되고 문체부도 인정했는데 8년 후에 아니다 우리 2개만 하고 하나는 못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심의를 이제 광주시에 심의를 했는데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보완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그래서 일종의 정부가 지방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또 도로 교통영향 평가 제도를 좀 무시하는 예. 일종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갑질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소송의 결과를 보겠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당초 약속했던 대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또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상태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체부와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끼리 이렇게 행정소송을 해서 해결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이 마침 지방자치의 날이었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의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악화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문화적인 그 부분에서도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고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안인데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이 세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어떤 격차가 있는가 예. 생각보다 심각했고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지방자치 시대, 지방분권의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고 더 고착화 되는 것 같다. 네. 예를 들면 지역 도서관들에 대해서 수는 증가합니다. 지역의 도서관들,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데 점점 더 책들은 적어지고 사서도 없고 또 이용객이 급감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방문화원, 전국에 한 230여 개 지방문화원들이 있는데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전혀 방치되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문화에서는 콘텐츠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들이 완전히 매출액의 한 80%가 전부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들 또한 70%가 수도권에 있고요. 이 지역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네. 체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지방지사가 한 10여 개가 있는데 사업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이렇게 중앙정부가 연계해서 어떤 지역 이 공약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수도권에 우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수도권에만 옵니다. 지방에는 한 10몇 프로밖에 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현실인데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격차가 너무 심하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저희 지적에 대해서 그게 현실이다. 네. 인정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좀 오늘 지방자치 날을 계기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골고루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국감이 마무리가 됐는데 정치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첨예한 현안들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뭐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제기한 상황인데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지금 어떤지 궁금해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저는 정치적인 공세 차원인 것 같고요. 예. 그게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저희는 민주평화당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야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부의 그런 노력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초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국회에 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민주평화당이 균형추, 무게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민주평화당의 역할 저희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최고위원이었습니다.